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시사망평 리얼 뉴스 마이클입니다. 저기 잠실에서 우리의 애국 국민들이 부조리한 선관위와 현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방송 내용은 참 너무 황당하고, 왜냐면 이재명이가 지시했죠. 하여튼 이재명이는 하여간에 발빠르게 뭉개지 않고 마치 자기가 선관위의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해결할 것처럼 또 막 이렇게 쇼를 했잖아요. 막 SNS 계속 그것도 SNS로 글 올리는 짓거리, 선동하는 짓거리. 그건 또 트럼프한테 배워가지고 또 걔가 하면은 막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좋아요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해주잖아. 윤석열이가 만약에 그랬다면 미친놈 육가반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에 근데 지금 이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올 것처럼 뻥카 날리고 지금 하는데, 이거 다 섞지 마세요 지금. 왜냐면은 압수수색을 표를 압수수색해가지고 표를 대조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고작 한다는 게, 투표 용지는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 안 들어있고 박스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랬는데 그나마 박스도 폐기물 처리하는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다 폐기 처리해서 선관위가. 이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는 그 표를 까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연수구에서 두 군데에서 박찬대하고 유정복이하고 똑같은 표수가 나왔어. 이거는 동전을 1000년 동안 매일 던져도 쉬지 않고 같은 면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은 거야. 1000년을 계속 던졌어요. 1000년 동안 계속 같은 면만 나오는 확률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개자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은 이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왜 열을 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있고 다 이런데 설마 하겠어 이런 걸 생각해서 아예 문자도 나오면은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회창 노무현이 붙었을 때 이회창이 져가지고 억울해서 재개표 신청을 했는데 좀 하다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덮어버렸다고. 그때도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수개표가 아니었던 거야.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가 똑같은 개표기 그걸 통해서 다시 하니까 다시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선거를 해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재선거를 해서 다시 개표를 하면은 또 비슷하게 나와. 왜? 이미 매뉴얼이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그렇게 사전투표에서 똑같은 이름이 나왔다,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그게 세 군데가 아니라 무려 수십 군데에서, 그 다음에 세 군데가 또 똑같이,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도 똑같은 게 많대. 그게 지금 수십 군데야. 투표지 모질란 데는 130군데고. 그러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검표를 해서 찾자고 이걸 떠들어야 되는 게 국힘당인데, 그나마 장동혁이가 떠드니까 재선거를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장동혁이도 물론 윤어게인 외치다가 도루 절로 넘어가 그래서 하여튼 위장 우표가 맞지만, 일단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자가 그래도 바른말 하니까 그자로 힘을 몰아줘야지. 오세훈이랑 한동훈이는 아예 입을 안 띄잖아. 오세훈이는 선관위만 없애야 된다는 둥 개소리만 했지
재선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쁜 놈이라는 거지. 오세훈이는 아주 질이 안 좋고 한동훈이는 절대로 얘기 안 하지. 왜? 본인이 부정선거로 됐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체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가까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단 내가 좀 찾아봤어. 아까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노태학이 선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선관위원장을 지금 출국정지 시켰더라고. 그게 꼬리 자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문제를 이재명이가 문재인으로부터 그대로 인수받은 게 있어.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뭐 친하네 안 친하네 떠들어도 둘이 이렇게 부정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인수받았다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노태학이라는 인물은 문재인 때 임명이 된 놈인데 윤석열 때 임명됐는데 원래가 문재인 좌파 패거리야. 그래가지고 얘하고 이재명이하고 얘기가 끝난 거야. 야, 꼬리 자르기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니 걔를 출국 금지시킨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나? 외국 안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다고 지네가 노태학을 뭐 데려다가 뭐 조질 거야? 검찰이 이미 없어졌는데 검찰이 요 10월 달로 이제 다 없어져서 검찰은 이제 유명무실한 존재잖아. 지금 경찰보다도 못한 조직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그 노태학이하고 둘이 얘기가 끝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선관위에 상임위원이 있어. 상임위원장이 있거든. 상임위원장 있고 사무총장 있어. 상임위원장이 최고 실세야. 걔는 월급 받고 선관위에서만 일해. 그 다음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앉혀놓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자리로 대법관에게, 왜냐면 헌법기관이라 이거야. 그래서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그냥 회전문이야. 돌아가면서 맡게 돼 있는 거야. 요번에 옛날에 권순일이가 있잖아. 그 다음에 노태학이 하고 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최초에 권순일이 하고 노정희가 하고 노태학이 하고 위철한으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위철한이는 대행 상태야. 얘가 상임위원인데 노태학이가 임기가 끝났다는 거야. 끝났는데 이 새끼가 무슨 지금 지가 사퇴를 해. 이미 끝난 새끼인데 끝났는데 새로 이재명이가 임명을 안 하고 권한 대행을 위철한이에게 시키고 노태학이는 그냥 상징적인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놓은 거라고. 그래서 제 얘기는 선관위원장은 상징적인 자리로, 왜냐면 그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까 대법관, 법관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장을 해라.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엔 출근 안 해. 그냥 겸직이야.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제일 힘이 막강하고 그 밑에서 사무총장이 있어. 그러니까 사무총장하고 상임위원하고 둘이서 짜고서 다 해먹는 구조야. 이 구조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권순일이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잖아. 이재명이 그 재판을 계속 뭉개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권순일이가 그걸 맡아가지고 뭉개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했잖아. 계속 빨리 심사를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 무죄 처리한 게 권순일이잖아. 그게 또 대장동에서는 50억 클럽이잖아. 권순일이가 50억 처먹고.
그때 뭐 국힘당이었나 그 박상도 그 새끼도 50억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 사법부가 썩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법부의 이런 권순일이라든지 이진관 변호사 그 저기 도이치모터 이거 수사하고 뭐 이러면서 김건희 그 다음에 이정엽 이런 놈들 그 다음에 지규현 판사 지규현이는 그래도 조금 윤석열이한테 우호적으로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배신했죠. 이런 모든 판사 검사 이런 애들이 판사들이 다 이런 판결 내리는 거는요 정확하게 다 먹은 게 있어서 그래. 권순일은 50억 클럽으로 정확하게 먹었잖아. 대장동에서 1조 원을 만들면서 1조 원이 뭐야 몇 조 원을 만들면서 정관계에 50억 이걸 뿌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 걔도 50억 클럽으로 걔는 들어갔죠 아마. 그 다음에 박상도는 무죄 받았을 거예요. 권순일은 아직 멀쩡하잖아. 왜냐면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못 건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 결정적으로 모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그 다음에 국힘당 내에서도 한동훈이처럼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쳐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늘 야당 편 들잖아. 좌파들로 깔려 있잖아. 다 먹은 게 있는 놈들이고 정영식이라는 놈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머리는 허해가지고 윤석열 편드는 것 같아갖고 우리가 막 믿었었잖아. 근데 그 새끼도 나중에 또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받았다고 나왔잖아 다 이미.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명 뭐 문재인으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 야당이 문제다. 걔네들 욕할 거 없어 사실. 문제는 그게 돈 받아 처먹고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사법부 판사들하고 또 검사들 중에서도 그런 좌파 검사 이게 문제라는 거야. 걔네들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큰 실수한 거는 자기가 저거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박영수 특검 밑에서 보수 때려잡는 칼잡이 하다 보니까 자기 밑에 전부 좌파였잖아. 그러니까 좌파 애들을 검사나 판사직에 다 그냥 유지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임명을 그렇게 또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조이대 지금 사법부장도 걔도 사실 좌파잖아.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검찰총장을 이원석이를 시킨 거 아니야. 이원석이 또 한동훈이가 천거했고 할 때 좀 찝찝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광주 출신에다가 완전히 문빠거든. 그래서 이원석이가 요번에 증언했잖아. 요번에 그 내란 뭐 수사 뭐 어쩌고저쩌고 재판하면서 이원석이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검찰총장 2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수사 지시에 대해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 이런 지시를 받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윤석열이가 바보라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검찰이잖아. 그럼 검찰총장을 자기 신복을 세워놓고 법무부 장관은 하고 검찰총장을 신복을 심어가지고 다 쳐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가 좌파에서 나온 거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고 칠 마음도 없었던 거고 그렇게까지 하기도 부담스러웠었겠지. 자기가 박근혜도 수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국정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예산도 못 쓰게 하고 세상에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드론 띄웠다고 뭐 최상병 세상에 상병 하나가 구조하다가 죽었다고 그거에 대통령이 그거를 수사 지시 그거를 군에서 사망사고 나면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나? 그거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외압이라고 수사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저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예산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장관들은 장차관들은 전부 탄핵시킨 거 아니야.
19명이야, 10몇 명이야. 그래가지고 다 사꾸라들만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국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계엄을 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어느 국민이 알고 있겠냐고. 이거는 자기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평소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들여다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관찰을 하질 않으니까. 나부터이라도 나는 방송을 하니까 좀 그래도 그때그때 뉴스를 들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꼴을 알잖아. 이 방송 저 방송 또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거하고도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도 내가 이거 디테일은 잘 몰라. 나도. 왜? 지들끼리 안에서 어떤 내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서도 그 뭐 의사, 변호사 이 정도 지적 능력이 되는 분들,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도 계엄령 내린 윤석열이가 또라이로 알잖아. 그러니까 계엄 그러면 다 이게 쇠뇌가 돼 있거든. 광주에서 계엄령 때려서 뭐 몇십만 죽인 것처럼. 아니었잖아. 뭐 몇십만도 아니고 150명 정확하게 죽고 150명 실종이잖아. 그나마 150명도 공수부대원이 죽인 건 없어.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이 우리 남한 군복을 입고서 걔네들이 대부분 처형식으로 칼빈소총으로 죽었잖아. 그중에 시체들의 그 총알 탄창 구멍 죽은 그 구멍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다 이미 나온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게 폭동에 의한 소요 사태로 이미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그거를 이제 김영삼이가 정권 잡으면서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킨 거지. 왜? 신세 갚아야 되니까. 지네가 어찌됐건 지가 야당 합당, 여야 합당해서 노태우하고 손잡고 이제 3당 합당해가지고 여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된 건데, 그래도 지가 민주화 투사였다. 그래서 민주화 동지들에게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거고, 개인의 또 인기 영합주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리고 그때 홍준표가 그 법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광주 민주화. 하여튼 개자식들이야.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한번 잘못 끼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광주 사건은 북한에 가면은 광주 사태 때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북으로 넘어간 애들이 많아. 걔네들의 묘역이 따로 있어. 아니 그거는 김경재 의원도 갔다 왔고 많은 사람이 이미 갔다 왔어. 거기 성역화돼 있다고 걔네들 그 광주에서. 그게 걔네들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북한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여튼 우리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부터 여지까지 계속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남한 내 간첩 집단하고의 계속 이런 우리 정권 끌어내리기의 일환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거고, 지금 더 이렇게 보수가 없어진 계기는 중국이라는 애들이 자본주의화되면서 그쪽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보수 언론도 없고 보수 정당이 없어진 거지. 보수 정당이라는 새끼들이 다 권영세가 친중 아니야. 권영세, 권성동, 특히 권영세, 한동훈 이런 놈들이 완전 친중이고, 또 친중의 대부가 김종인, 뭐 이준석이 이런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국힘당에 와서 당을 완전히 조져놓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들도 실수를 많이 했지. 박근혜도 또 뭐 경제는 중국, 군사는 미국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하면서 친중 행보 해가지고, 그러다가 하여튼 뭐 문재인 때는 완전히 뭐 중국에 굴복해서 그지랄 떨다가 윤석열이가 반중 노선으로 갔잖아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가 좌파라 친중이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왜냐면 계엄령을 내릴 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질하는데 걔네를 잡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거 아직도 안 만들었어. 계엄 내린 근거, 그때 계엄령 내리고 대통령 담화에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선관위가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헌법기관이라 그래서 감사도 안 받게 하고 수사도 못한다. 그래서 거기 서버 캐러 갔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없게끔 이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를 계엄령을 내린 그 취지를 국민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언론이나 뭐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조중동이라는 데에 전주가 중국이고 JTBC는 7천억 받은 것도 다 쓰고 지금 건물도 팔고도 모질라서 지금 200 몇십억을 결국에는 돈을 지불을 못했대요. 무슨 펀드를. 그래갖고 지금 부도 상태더라고 사실상. 그러니까 하여튼 JTBC 그렇게 된 거는 결정적으로 중앙일보는 부도 나게 된 게 삼성 이재용이가 열받아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안 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재용이 감옥 들어가고 뭐든 이런 게 최순실이 뭐 그런 거 뭐 그때 말 빌려주고 뭐 이런 그게 뭐 아니 말 빌려준 게 무슨 문제야 그게 경제 공동체 어쩌고 뭐 그러면서 엮고 뭐 이재용이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속 문제로 엮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홍석현이는 그 이재용이 엄마 홍라인이죠 홍라인 그쪽 홍씨 집안이고 홍씨 집안은 홍석현이는 지가 좀 똑똑한 줄 알아. 걔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지가 똑똑했는데 이제 홍씨 집안이 이씨 집안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밑으로 들어가서 사위가 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재용이 아빠가 이건희죠. 이건희 마누라가 홍라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돈 맺은 거잖아. 사돈 맺고 하여튼 홍석현이 그 아버지가 중앙일보 그 회장 했잖아요. 그거 하여튼 그 집안이 아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이 또 자유당 시절에 뭐 장관도 했어요. 장관도 하고 그랬던 집안인데 지난해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집안인데 재벌한테 먹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들 간에도 그런 알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뭐 홍석현이가 또 죽일 놈이고 그 놈이 그 유엔 사무총장 지가 하려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에서 떨어져서 앙심이 있었던 거야. 뭐 하여튼 그런 얘기는 또 많이 까먹었다. 옛날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JTBC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 허벌나게 까면서 박근혜 끌어내리고 뭐 이런 거 일조한 거 아닙니까? 손석희 같은 가짜 새끼 갖다 놓고 맨날 가짜 제조기잖아. 근데 이제 아니 모든 뉴스에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짜만 믿지 진짜는 안 믿잖아. 윤석열이가 얘기한 건 다 진짜였는데 안 믿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태생적 한계를 못 넘은 거지. 자기가 보수 정당에 와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보수 참모들을 넣고 좌파를 다 청산했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한 거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2020년에 조혜주가 상임위원 하면서 그때 조혜주가 상임위원 할 때 그 악명 높은 권순일이가 선관위원장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완벽한 시절이었지. 그래서 조혜주가 상임위원 하면서 조혜주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캠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뭐 히말라야 하이킹 가고 뭐 그랬던 놈이잖아요. 양정철이하고 같이 갔나 뭐 그랬던 새끼야. 그래서 양정철이는 그때 중국에 가가지고 그런 거 선거에 대한 거를 서로 양해각서 같은 거 쓰고 왔어. 서로 이렇게 뭐 하는 거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그러면서 양정철이하고 조혜주하고 딱 코드를 맞추고 사무총장 시켜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개표할 때 카운터를 가라로 넣으면 되는 거야. 서버를 밖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 도미니안 시스템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이 스마트 매틱이잖아. 그게 바로 그거거든. 똑같아 시스템이. 그게 미국도 그 서버가 세르비아에 있었잖아.
그 세르비아에 서버가 있었던 건물의 건물주 오너, 건물 주인이 바로 존 브레넌이라고 하는 CIA 전 국장이 아직까지도 소유하고 있어, 그거를. 존 브레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카미니스트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거랑.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왕후닝이를 뒤로 가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걔한테 지시를 받은 거야. 니네는 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서버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만 열어놔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개표소에서 드르륵 돌아가면서 표 빨리 개표를 하기 위해서 드르륵 돌아가면서 그게 정확하다라고 착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인터넷으로 외부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는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게 만들어놨. 그거는 예전에 이미 2020년에 그거에 대한 컴퓨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시연회도 하고 다 보여줬어.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이거 도미니언 시스템 들어가서 가짜로 하는 거 젊은 애들이 시연회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많이 했어. 그래도 미국도 그거를 안 바꾸잖아. 안 바꾸는 이유는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이 그게 유리해서 미는 거거든. 가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한국도 똑같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다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기자하고 인터뷰하다 열받아서 나왔잖아. 부정선거 얘기했더니 기자가 법원에서 부정선거 판결 난 거 없지 않느냐. 왜 대통령 네가 우기냐. 이렇게 따졌잖아. CNN 기자였나? 하여튼 그 기자년이. 그래서 트럼프 열받았죠. 모든 판사들은 민주당 편이야. 법정에서 근거가 나올 수가 없지. 똑같은 거야, 한국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노태악, 권순일이, 그전에는 노정희, 뭐 이런 작자들이잖아. 다 민주당. 그러니까 한국이 사법부가 완전히 우리법 연구에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그 대법원장 자격도 없던 놈 아닙니까? 판사 출신도 아니고 민변 변호사 출신인데 그걸 대법원 장까지 간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새끼가 되자마자 우리법 연구회, 그게 또 말이 많으니까 우리법 연구회 말고 뭐 세계 인권법 연구회라고 뭐 똑같은 거 있어. 그거 출신으로 대부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이 참 이게 문제가, 그러면 한국이 그런 좌파들이 사법부를 다 장악했는데 우파 성향이 있네. 우파는 없더라고 아예. 왜냐하면은 정영식 선관 그거 헌법재판소에 정영식이도 저희가 넣었잖아. 그 윤석열이가 넣은 놈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한창이라고 또 한참 그 계엄 사건 있을 때 넣었잖아. 조한창이 우파라고 넣었잖아. 우파는 무슨, 조한창이가 사실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조한창이 그 새끼도 웃기는 새끼지. 그 새끼는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 새끼 완전 좌파인 거 알았어.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우파는 없고 모든 정치, 뭐 사법부, 뭐 모든 공무원 이런 관료직이나 모든 이런 데에 우파는 없고 단지 좌파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이렇게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뭐 좌파 성향으로 활동을 해야만이 좌파로 인정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그냥 그거 아니니까 우파 성향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다 좌파야. 왜냐면 그게 다 선동돼서 그래. 그 광주 사건과, 그러니까 전두환 군부 정권이 무슨 뭐 국민을 압제해서 뭐 이렇게 정권을 광주에서 수만 명 학살하고 압제해서 뭐 정권을 가져가서 부도덕하게 나라를 이끈 것처럼 이렇게 선전선동을 계속 해오면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울거먹는 거고, 그때 데모하면서 주사파 북한 찬양하던 새끼들이 권력을 잡은 건데, 다 아시다시피 뭐 정청래, 뭐 김민석,
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 이 새끼네들 다 그때 데모하던 새끼들 아닙니까? 미 문화원 들어가서 데모하고 뭐 다 불지르고 이러던 새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한 번도 전향한 적도 없잖아 지금. 자기가 뭐 어릴 때 실수했다 전향한 적 없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는 아직까지도 그 사상인 상태로 지금 나란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지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전성동에 북한의 선전성동에 그대로 넘어간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정권을 잡게 87년도 6월 항쟁이 주사파이들이 성공을 시킨 거잖아. 주사파이들이 들고 일어났지 북한의 지령으로. 그런데 시민들이 뭐 주사파라는 생각이 어딨어. 젊은 애들이 그래도 나라 구하겠다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데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그래갖고 순진한 일반인들이 또 넥타이 부대라 그래갖고 데모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때 쪽수가 늘어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그냥 6.29 선언을 노태우에게 지시하면서 직선제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직선제 해가지고 노태우가 된 거야 정상적으로. 그때는 부정선거 없었어. 왜?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정선거는 바로 이런 디지털.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왜 있습니까? 옛날에 보이스피싱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는 AI 때문에 더 사기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야 세상이. 그냥 내가 누구한테 돈을 꺼줘 그럼 바로 와가지고 너 지장 찍어 사인해. 인감 도장 있어? 인감 뭐 미국은 인감 없지만 한국은 인감까지 있으니까 더 좋잖아. 인감 도장 딱 찍고 그리고 돈 내가 확실하잖아 증거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모든 게 막 폰으로 막 그냥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민경욱 의원이 이미 그때 4.15 부정선거를 중국의 해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까지 다 밝혀냈잖아. 근데도 안 믿잖아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는 법원 판결이 안 나왔다 이거거든. 법원 판결이 없으니까 법원을 믿어? 이런 사법부, 한국의 이런 사법부를 믿으세요? 권순일이 같은 애들, 노태하기 같은 애들이 대법관인데 이런 사법부를 믿으세요? 진짜 황당해서. 제일 부패한 게 사법부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만 바로 잡아줘도 대통령들이 탄핵은 안 되잖아. 헌법재판소에서 꽝꽝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운이 좋아서 뭐 여지까지 대통령까지 갔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살아났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명확하게 자기 밑에서 돈 받은 애들은 다 북한에 돈 갖다 800만 불 갖다 준 애도 유죄 나왔고 대장동도 다 유죄 나왔잖아. 근데 총 책임자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 본인은 재판에 계속 뭉개. 판사들이 계속 안 해. 그러다가 결국엔 파기환송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부패한 사법부 때문이지. 뭐 다른 말이 뭘 필요합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쪽은 지네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 되길 바랄 뿐인 거고. 그러니까 국힘당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지. 그걸 더 극렬하게 따지질 못하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그런 부조리하게 판결 내는 것들은 다 먹은 게 있기 때문이거든. 걔네들이 이념 때문에 하질 않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캐가지고 이런 걸 자꾸 언론에 노출을 하고 뭐 언론이 조중동이 다 그쪽 편이니까 뭐 노출도 잘 안 되겠지만 막 이래가지고 좀 그 새끼네들이 그런지 못하게 까발리고 그 새끼네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아이들 자녀들 그 부정 채용 완전 가족 회사였잖아 선관위가. 그래서 누구 구속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국정조사 했어요? 없어요. 뭐 특검 했어요? 검찰 조사했어요? 없어요. 감사원도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좀 막 시끄럽게 나오니까 뭐 누구 그때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인데 그걸로 사퇴한 게 다야. 그 다음에 그 직원들 몇 명 뭐 보직 해임했다가 다시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태학은 그때 그 문제로 자녀 특혜 채용 있죠.
그 문제로 노태하기는 사전투표용지 부정 아니 그 노정이 얘는 소쿠리 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퇴했는데 지금 더 좋은 데가 있고 그때 그러니까 몇 명 징계만 받았어. 근데 징계도 골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 뭐 보직 해임 뭐 이런 거 주로 받아. 보직 해임 뭔지 아세요? 그럼 잘렸는 줄 아세요? 잘린 게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던 보직에서만 해임돼 있는 거야. 몇 달 있다가 조용해지면 그 자리 다시 복직하거나 같은 레벨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게 보직 해임이야. 권고 사직도 있지. 권고해서 사직한다. 그런 거는 나중에 영전돼. 왜? 권고 사직을 받아들였다 그래가지고 지들 세계에서는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다 받고. 근데 파면 당하면은 퇴직금도 못 받아. 그 요번에 이 개새끼들이 계엄에 연관된 사람들 다 파면 조치했잖아. 윤석열이 계엄에 찬성했던 애들. 찬성도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그 김진태 요번에 선거에 나왔죠. 뭐 그런 분들, 의로운 분들, 왜 상간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했던 애들은 다 파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선관위도 내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완전히 선관위가 다 문제였던 건 아니더라고. 그 조혜주가 문재인 캠프 출신이면서 임기가 만료됐는데 문재인이가 얘를 계속 시키려고 그런 거야. 상임위원장은 내려와도 상임위원으로 남아있을게. 그런데 그거를 선관위의 그 많은 그 내부에 있는 지방 선관위에 있는 근무하는 자들이 이렇게 저항을 해가지고 그나마 걔가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꾸면 돼.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있잖아. 내가 선거에 나왔어. 그러면 자원봉사자 내 밑에 있잖아.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거나 뭐 돈을 안 받고 하거나 내가 되길 원하니까 눈에 불을 뜨고 와치하잖아. 그 자원봉사자들이 가가지고 하나씩 개표할 때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까면 돼. 이렇게 대만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번에도 선거 용지는 압수수색 안 하고 선거 통만 압수수색 한다 했다. 그 통도 내가 얘기했나 지금 아까? 걔들 미리 다 갖다 치워버렸잖아. 그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2020년에 그 부정선거를 민경욱과 박주현 변호사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따졌는데 법원에서 다 이게 유야무야 넘어간 게 그걸 따졌는데 3년을 끌었잖아. 6개월 내로 해서 재선거해야 되는 거였는데 3년을 재판 안 하고 끌다가 그때 막 이상한 게 막 나왔잖아. 빳빳한 거에다가 뭐 인쇄가 이렇게 뭐 되는 이상한 용지 나오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여러 증거가 나왔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그냥 뭉갰잖아. 뭉개고 왜냐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들이니까 지네 편이니까 다 뭉개고 선관위에서 나중에는 증거 보존 이거 신청을 거부하기를 대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증거 신청이 받아들여지질 않아. 그 다음에 이미 증거 신청해도 때는 늦으리 다 태워버리고 소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검표를 이거로 확인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 한국은. 지금도 그 동일한 표수가 나온 거 있으면 그걸 까가지고 정밀하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따져야 되는데 그게 개인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나 그런 개소리가 어딨냐고. 선거를 내가 했으면 내가 내 표가 맞는지 까가지고 확인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사생활 보호래. 개인 사생활 보호.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다 소각, 바로 다 증거인멸이야. 그거를 법원이 다 받아줬다니까.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를 이준석이 이런 새끼도 그때 나와서 떠드는 거 보세요. 그런 거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자기가 그 새끼도 평택인가 어디서
됐죠 그때. 국회의원 계속 떨어지다가 된 게 부정선거 된 거거든. 걔는 서울에서 몇 번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잖아. 걔 인기가 원래 없잖아. 근데 걔가 된 거는 부정선거로 된 거고, 딱 조중동 이런 종편 방송에서 걔를 계속 띄워주잖아. 왜? 중국에서 돈을 먹었고 조중동 그 종편들은. 그러니까 걔를 계속 나와가지고 TV에서 계속 짓거리게 하는 걸로. 이거 주댕이는 잘 놀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많이 아나운서라든지 MBC 앵커라든지 이런 거 출신이 표를 받기가 유리한 게, 모르는 사람 안 찍어요. 사람 많이 봤던 애를 찍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학교에서 반장을 뽑아도 임시 반장 하던 애가 꼭 반장 돼, 투표하면. 우리 어릴 때도 투표 막 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근데 임시로 선생님 누구 반장을 정했잖아. 그럼 임시 반장이 100% 된다니까. 왜냐면 걔가 했던 애가 그냥 찍는 거야. 그게 인간의 그 아주 그 본성이야. 마귀가 그것도 심어놓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재선거와 동시에 아날로그 방식의 재개표를 하자. 지금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대수의 법칙은 제일 확실한 증거야, 여러분.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말하기를, 나는 과학자다. 이 과학은 수학으로 증명해내는 거다. 그리고 그 수학은 하나님이 줬다라고 얘기했어.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고전 물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했어. 양자하고 싸울 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다 증거가 된, 수학으로 다 밝혀지는 게 과학이라는 거야. 과학. 세상이 돌아가는 물리학. 물리적인 세계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마귀가 세상을 컨트롤하면서 인문학이 마귀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현대사회가 인문학, 인문과학이다. 그러면서 이게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의 베이직을 갖고 수학을 설명했던 거를, 과학은 하나님의 반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요새는. 내가 공부를 해서 알아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릴레오도 천문학자였지만 걔도 원래가 수학자였어. 그리고 그자가 수학으로 최초의 스타가 된 게 어릴 때, 걔가 믿음이 엄청 좋아.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수학으로 계산해서 지구 안에 사이즈를 계산해서 낸 거야.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해. 나는 그자 갈릴레오 거 내가 한번 방송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떴어. 그 다음에 걔가 망원경을 발명을 해가지고 천체를 관측한 거야. 천체를 관측한 것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찾아내는 거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그때 무지했던 이제 로만 카톨릭 이런 애들은 이제 지들의, 이거는 천동설이니까 지구는 평평하고 하늘이 돈다라고 우기니까, 성경에는 이미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여러 차례 구약에 써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왜냐면 지들이 인민중을 컨트롤하기 편하게 천동설이다. 지구는 평평하다. 근데 뭐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천동설이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동설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사실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내고, 지구도 둥글다라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논문이 나오니까 저거로 넘어간 거지. 종교 재판으로. 그래서 종교 재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뭐 갈릴레오가 처형당했는지, 그래. 그때 이미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으로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처형 안 당하고 스무스하게 됐다고. 하여튼 그 당시에 갈릴레오도 당대 영웅이었고, 그 당시에 뭐 그 이후에 또 100년 있다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 나와서 이 천체를 다 발견한 거야. 아이작 뉴턴이 이 물리학을 다 해낸 거 아닙니까? 우주를 다 걔가 설명해낸 거예요. 망원경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금지와 목호 천해명의 이 거리며 이 계산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그 고전역학 그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달나라에 가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에 한 거는 상대성 이론이라 가지고 우주가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서 들어온다. 빛이 휜다. 우주가 이렇게 편탄한 게 아니라 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지. 그 다음에 그 차원이 있고 시간이 이렇게 4차원 그 시간의 개념, 빛의 개념을 예전에는 입자의 개념으로 설명했지. 뉴턴은 빛이 쫙 오니까 입자로. 근데 그게 입자이면서 파동인 개념이 있고, 그게 이제 빛이 오지만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서 태양이 빛이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별들이 다 휘어져 있는 거야 사실. 뭐 그런 거. 그래서 좀 이제 한 차원을 더 이제 높여 놓은 것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수의 법칙에서 딱 걸린 거야. 요번에도 그 똑같은 표 개수가 상대편하고 같이 나와. 이건 있을 수 없어. 대수의 법칙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사전투표, 관내투표 이렇게 하면은 그 모집단이 커지잖아. 대수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는 같은 면만 7, 8번도 나올 수 있어. 하지만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을 던지면은 거의 50대 50으로 나온다는 거지. 동전을 앞뒤로 하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확률이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게 대수의 법칙이야. 그거는 통계학이야.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 박영하였죠. 그 옛날에 그 사람이 통계학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때 4.15 총선 끝나자마자 박영하였죠. 박영하. 그 남편이